농티브입니다. 생강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셔가지고 글로 간단히 쓰고 그리고 생강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이 가격이 비싸면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 작물이 돈이 되는 것 같아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생강이 병들지 않고 수량도 잘 나오고 가격도 맞으면은 그러면 매우 돈이 되는 작물이긴 합니다. 어떤 작물 할 거 없이 모두 같겠지요. 주식을 비싼 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돈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농사가 주식이나 이런 것들처럼 돈이 되는 거는 리스크도 큽니다. 생강은 저희 서산에 있는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4월 중순경에 생강을 심고 10월 말부터 11월 초 요때쯤에 생강을 수확을 합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땅속에 있는 기간이 매우 깁니다. 재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밭 한 군데에서 2년에 4가지, 3가지 작물을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생강같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붙이는 작물이 있다. 시간이 그렇게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작물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서 심어야 됩니다. 재배 기간만 기냐? 그게 아니지요. 생강은 심기 전에 밭 예정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인삼 심는 분들도 1, 2년 전부터 보리라든지 녹비 작물을 심어놓고서는 한참 키우고 로터리 치고 밭에 휴경지를 주는데, 생강도 그렇게 밭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기를 주고, 거름도 아무 그름이나 쓰는 것이 아니고 아주 숙성이 잘 된 완숙된 얼음을 써줘야 생강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잘된 거름을 뿌리고 로타리를 쳐주고 그리고 또 쟁기질 작업을 해주고 이러한 작업들을 꾸준히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생강은 재배되는 기간도 매우 길고, 그리고 심기 전부터 예정지 만드는 작업도 매우 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생강을 심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거름을 미리 한참 전부터 내놓고 쟁기질을 해주고 로타리 쳐주고 하면서 땅속에 있는 토양 미생물들이 그 먹이 활동을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산소 공급도 잘 해주고 있는데, 농기계 없는 어르신들께서는 한번 작업을 해달라고 부를 때마다 이게 돈이기 때문에 밭에 풀이 난다고 보기 싫다고 그냥 제초제를 뿌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밭에 제초제 뿌려놓으면 그 밭에다 생강 심으면 생강 금방 병들고 다 죽어버립니다. 농약은 공짜인가요? 농약 비쌉니다. 돈 주고 사다가 뿌려가지고 해놓고 비싼 생강 종자 갖다 심어놓고 한다. 돈만 버리면서 고생만 개고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생강은 종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되고 재배 기간도 길고 준비하는 기간까지 매우 길다. 하루아침에 되는 작물이 아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는 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농기계가 다른 밭에 작업을 하고 오면은 이렇게 흙 같은 것이 묻지요. 근데 그 밭에서 한번 병이 나오기 시작했으면은 2, 3년 있다 심어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생강이 병들어서 죽기 시작합니다. 5년, 6년이 지나도 또 그 자리에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작물을 계속 심었어도. 그래서 생강 잘못된 종자를 가져다가 심어버리면은 그 밭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늘을 심었을 때 병이 가는 밭이나 고추를 심었을 때 병이 가는 곳에는 생강을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얘네들이 같은 질병에 취약한 것인지 마늘이나 고추가 죽는 밭에서는 똑같이 그 자리에서 생강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생강은 병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한번 병이 가면은
그 옆으로 금방금방 번져 나갑니다. 저희 트랙터 중에는 이렇게 쫀디가 있는데도 생강은 두둑을 높여주고 얘네들이 큰 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둑을 높게 쳐주는데, 그래서 트랙터도 바퀴폭을 줄이고 로타리도 좁게 해가지고 매우 깊게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옆으로 흘러나온 거고, 농기계 작업을 하다 보면 농기계에 흙이 묻어 나옵니다. 근데 어르신들 중에 본인 밭에 생강이나 이런 게 다 죽어 병이 든 밭인데 로타리를 쳐달라고 하면은 그분들 기계가 없으니까 안 쳐드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밭 다 끝내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작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도 이런데 흙 같은 게 묻어 있으면은 정 바쁘고 시간이 없으면은 물이라도 뿌려가지고 이런 걸 다 씻어내버리고 햇빛으로라도 여기가 소독이 되게 잘 말려주는 거고, 그리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농약사에서 소독약을 사다가 이 세척이 끝난 농기계에도 이렇게 소독을 해줍니다. 농약 같은 것들은 쇠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뿌리고 나서 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다시 또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자 가격도 비싼데 생강은 손으로 심고 손으로 수확을 합니다. 땅속 토양 작물 수확기라고 해가지고 뭐 마늘이나 고구마, 감자 이런 거 같은 걸 이렇게 캐는 작물들도 있는데, 생강들은 그 본연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생강이 깨지지 않아야 가장 비싼 특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덩어리로 돼서 생강이 나오는데 이거를 기계를 해서 하다 보면 여기 똑 부러지고 여기 똑 부러집니다. 그러면 생강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생강은 일일이 손으로 수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기를 잡아 당겨서 뽑고 나서 여기에 묻은 흙을 제거를 해준다든지, 생강이 잘 뽑히지 않으면 미리 물을 푹신 주고, 여기 산바리가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데 산바리로 생강 주변을 찍어서 땅을 파면서 같이 이렇게 꺼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심고 손으로 캐는 작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생강을 수확을 하는 시기가 12월 말에서 11월 초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여기 서산 지역은 육종 마늘을 심고 양파를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 밭일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기 때문에 이때 인건비도 매우 상승되고 어르신들이 배짱을 부립니다. 여기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안 온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장사꾼들이라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분들은 뭐 2주 동안 계속 수확을 한다든지 뭐 밭대기로 사가지고 계속 다른 거를 수확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는 계속 가서 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이틀 3일짜리를 맞춰놓고 20일짜리 그냥 가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쁜 시기에 안 와버린다 골 때리는 거지요. 농산물이 비싸면은 또 어르신들이 좀 시샘을 부리는지 일을 안 해버립니다. 생강이 잘 되면은 이거는 일일이 손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걸립니다. 1000평에다가 생강을 심었는데 뭐 15명에서 20명으로 생강이 보통적으로 됐을 때는 한 이틀이면 수확을 할 수도 있는 게, 생강이 나올 게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일이 이걸 뽑아서 저 줄기들을 하나씩 꺾어주기 때문에, 요거들을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4일이 가기도 하고 5일이 가기도 합니다. 인건비는 쑥쑥 나가지만 어르신들이 생강 가격이 비싸다는 걸 알면 어차피 이 집은 돈 되니까 내가 조금 천천히 하고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 하면서 어르신들이 일을 천천히 안 해버립니다. 장사꾼 따라가서는 그렇게 못 해버리지요. 그러면은 내일부터 당장 나오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그러는데, 동네라는 것을 악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생강이 비싸도 어르신들이 일을 안 한다는데, 생강이 싸면은 뭐 세상 이치에는 다 이유가 있죠. 생강이 싸면은 왜
겠나요? 생강이 많이 생산이 됐으니까 싸지. 밭에 전체적으로 생강이 많이 달렸는데 생강 가격이 싸버리다 그러면은 이게 1kg에 10,000원씩 나오는데 그 다음 해에 막 3,000원 나온 해도 있었습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쟤도 잘 되고. 근데 사람이 계속 와서 이거는 따야 되는데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하면은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이 딱 그런 해였습니다. 생강이 비가 적당하게 잘 내려줘가지고 그 전해에 12,000원인가 했던 게 작년에 2,500원, 3,000원까지 했습니다. 키로당. 지금 생각해도 아주 힘이 빠지는데 양은 많아서 계속 수확은 해야 되는데 가격은 싸고 인건비는 비싸게 그대로 계속 쭉쭉쭉 들어가고 안 할 수도 없고 로타리 쳐버릴 수도 없고 아주 사람 속 터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어차피 하루 나오기만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모레 또 하면 되잖아요. 이런 마인드로 그냥 대충대충 해버립니다. 그래서 농장주 입장에서는 싸도 비싸도 좀 난감합니다. 적당할 때가 좋은 건지 이게 누구를 위해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네요. 종자도 비싸고 땅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일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인건비만 많이 나가는 작물 중 하나다. 생강 가격 편차가 매우 큽니다. 1kg에 15,000원, 17,000원, 12,000원 할 때도 있고 작년처럼 인건비만 1,000만원 넘게 들여가지고 열심히 땄는데 1kg당 2,500원, 3,000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농장주들은 진짜 손해고 밭에 와서 일 도와주시는 분만 돈 벌어가는 해입니다. 생강이 10,000원 넘어가지고 비싼 해보다 싼 해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강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이 저희한테 연락가지고 생강 좀 농사 지어보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강이 1kg에 3,4천원 할 때 요때 심어봐라. 안 심어봤으면 10,000원 넣는 거 심었다가 그 다음에 2,000~3,000원 나오거나 혹은 6,000원 미만으로 내려오면은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다. 밭 만들고 심고 약 주고 심을 때 인건비, 볏짚 덮을 때 인건비, 수확할 때 인건비 적자입니다. 생강이 그 전년도에 얼마에 심었건 6,000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은 농장주는 그냥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000원 할 때 초보들한테 심으라고 하고 그래도 올해도 비쌌으니까 내년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막 있다고 심고 싶다고 정 얘기하면은 6,000원 정도일 땐 심어라. 근데 10,000원 넘어가서 심는 거는 선생님께서 실패할 확률이 70%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드립니다. 재작년 종자 가격, 생강 종자는 일반 생강보다 더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알이 굵고 좋아야 그 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재작년에 15,000원인가 갖다 심었던 게 수확 시에 작년에 한 3,000원이 됐으니까 저희 아주 큰 적자를 봤죠. 올해 보니까 수입산 생강 종자가 한 9,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강을 계속 심었던 분들이라면은 뭐 본인 판단하에 뭐 조금 심던지 많이 심던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초보 농사 같은 초보고 안 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 막 1,000평, 2,000평 많이 심지 마시고 본인 조금 할 수 있을 정도 몇백 평이나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 종자가 1kg에 9,000원이고 국산은 그거보다 조금 싸는데 생강 종자가 싼 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9,000원이었다가도 뭐 병도 안 오고 잘 돼가지고 1kg에 15,000원 넘게 이렇게 돼가지고 돈 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심는 건 추천 안 한다. 생강은 조선 생강 그리고 계량종 생강이 있습니다. 조선 생강은 생강 크기가 조금 작은데 향은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드시려고 생강차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량종 생강은 발이 좀 굵습니다. 그래서 생강 덩어리가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생강은 무게로 판매를 하죠. 조선 생강이 계량종 생강보다 키로당 한 2,000원 정도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얘가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조선 생강보다는 계량종 생강을 좀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조선 생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강차 같은 거 만드시거나 뭐 이렇게 본인들이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 선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사가고, 계량종 생강은 일반적으로 농협 마트 이런 데 갔을 때 그냥 생강이라고 써있는 게 거의 다 이 생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이 굵고 그래서 생강을 많이 쓰는 장어집이나 이런 데에서 생강채로 많이 나가고, 그리고 생강청을 냈을 때도 얘가 짰을 때 물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생강 종자는 눈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도록 생강을 쪼갭니다. 예정지 작업을 해주고, 생강 두둑을 만들 때도 저희는 생강 두둑 높이가 곧 양분의 높이입니다. 얘네들은 가로 세로 해가지고 한쪽 지름이 25cm 정도 되게, 이게 195짜리 로탈인데 요게 여기 하나, 여기 둘, 셋, 넷, 4개 정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 손으로 한 뼘 이상 되게, 20cm 이상 되게 좌우 앞뒤로 다 그 정도 거리는 줘줘야 얘네들이 충분한 양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밭에 두둑이 높으면은 배수도 잘 되고, 옆에 있는 양분뿐이 아니고 이 두둑의 높이만큼의 양분이 고장이 되기 때문에 양분의 말이 필요로 하는 작물들한테는 이렇게 두둑을 높게 로터리를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강 로터리를 칠 때 거짓말 안 치고, 여기 지나가면 한 170 정도 되는 성인 남자 이 고랑으로 지나가면 무릎 높이하고 거의 닿을랑 말랑 한다고 거짓말 정도 칠 정도로 여기를 되게 두둑을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요게 생강 종자인데, 생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있으면은 여기 하얗게 뾰족뾰족 나오는 게 생강 눈입니다. 생강 농사 많이 지으신 분들은 어디서 눈이 나올지 아는데, 생강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농사는 조금 천천히 짓는다고 해서 손해가 아닙니다. 빨리 지으면은 그 작물이 작게 나오는데, 조금 늦어도 작게 나오거나 실패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놔두면 이렇게 눈이 하나씩 나옵니다. 하얗게 감자 눈 나오듯이. 그러면 이 눈이 2개에서 3개 정도,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3,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생강은 전체적으로 좀 굵은 생강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셔야, 그래야 이 안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처음에 눈이 나오고 줄기가 나와서 잎이 나오고, 나중에 그 잎이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뿌리에 내려가면서 얘네들이 생강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안에 있는 양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걸 쬐끄맣게 잘라서 심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하나 쳐줘서 여기 눈 3, 4개 들어가게 하고, 여기 2개 여기 밑에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여기도 밑으로 쳐준다든지 해서 종자를 조금 다른 농가보다 굵게 쪼개는 편입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눈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도 잘 사는 편인데, 생강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올라왔을 때 말라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근삼이라고 토양 속 해충이 그 줄기가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이걸 또각또각 잘라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눈이 나오는데 줄기가 나오는데 이게 죽어버려 안 나오면 이 옆에 거라도 키울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강을 조금 넉넉하게 굵은 거를 이용해서 눈이 2, 3개 정도, 많으면 4개까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땅속에 이렇게 잘라서 심어 주었는데, 이걸 가을에 얘네가 썩지 않고 나오면은 이걸 구광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광은 족발집에서 사갑니다. 일반 생강이 1kg에 한 10,000원 정도 하면은 요거는 한 4,500원 그 정도 사갔던 거 같네요. 그리고 병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병이 든 것도 수확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거는 간장게장집 이런 데서 사갑니다. 생강은 종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병이 들지 않은 거. 근데 이렇게 굵은 종자를 줄 때도 있는데 아주 얇은 닭발처럼 얇은 생강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생강이 뭐 잘 나와서 잘 자라주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종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조금 알이 굵은 생강인데, 이렇게 흙이 묻어있는 경우는 흙에서 병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생강 종자를 짜주고 나서 소독약에다 한번 넣어 주어서 이 잘린 단면들이 다른 세균이 침투하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말려가지고 상처가 없는 큐어링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심어주는데, 이렇게 흙이 많이 묻은 경우에는 저희는 물을 뿌려주어서 이 흙을 물 세척하고 나서 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발이 조금 작은 일반 생강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생강 얼마만큼 심으려면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 100kg를 한 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발이 많이 굵지 않은 일반 생강을 가지고선 100kg를 가지고 심을 때는 200평을 심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이 굵은 생강들, 그런 경우에는 100kg를 가지고 150평을 심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생강은 어차피 종자를 가져올 때 무게로 가져옵니다. 무게로 가져오는데 굵은 생강들은 자르면은 아까 보여드린 두둑에다가 4개씩 심는데, 이 굵은 거 4개가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생강이 쑥쑥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얇은 생강들이면은 그 잘린 단면들이 숫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 심고 나서도 밭에 생강 종자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평에 얼마가 들어간다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생강을 쪼갰을 때 100kg로 200평을 심을 수 있는데, 생강이 굵으면은 150평 미만으로도 심을 수 있고, 그리고 200평 이상도 심을 수 있다. 그래서 매년 심을 때마다 생강을 아무리 잘 수량을 맞추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건 손으로 또각또각 자를 때도 있고, 그냥 어르신들이 그 힘이 없어가지고 칼로 그냥 자르기도 하는데, 어차피 큐어링 과정을 거치고 소독약으로 해주기 때문에 칼로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전에 어르신들이 저희가 생강밭에서 심다가 종자가 모자라서 종자를 더 가져가지고 심는, 종자를 자르시는 모습인데, 저희는 생강을 종자를 굵직굵직하게 자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굵게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그냥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성인 엄지 손 2마디 정도 크기로 그냥 자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아무리 안 들어가도 눈이 3개에서 4개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또각또각 평생 동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라 쉽게 자르는 모습입니다. 안에 배와 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쪼개내는데 조금 적게 자르시는 분들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강이 수입 종자는 바나나처럼 일일이 하나 이렇게 자라는 경우가 있고, 국산 종자는 앞에 1열, 뒤에 2열, 3열 이렇게 뭉텅이 생강이 나오기도 한다. 근데 생강상해에서 당연히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그냥 털어버리려고 아무거나, 이 사람이 생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주고, 병든 것도 그냥 주고, 약한 생강도 주면서 눈탱이 치는 경우도 있으니 잘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생강 심는 시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20일부터 심는데, 이게 그 해가 똑같은 날짜더라도 온도가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생강이 최적으로 잘 자라는 온도는 최저 온도가 영상 15도 이상, 그리고 최고 온도는 영상 25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도 15도 이상은 됐을 때 심어주는 게 좋고, 생강 농사 초보다 싶으면은 뭐 일찍 심는 것보다 5월 초쯤이나 이렇게 남들 심는 거 다 보고 저 집도 심었네 저 집도 심었네 할 때 슬슬 준비해서 심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거. 그래서 최저 온도 15도, 최고 온도 25도를 맞춰주는 게 좋다. 온도가 너무 뜨겁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엄청 잘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날이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 해에는 그냥 일반 평지에 있는 데서도 잘 자라주는데, 그 해에 비도 많이 없으면서 엄청 온도가 높은 해다 이런 데는 옆에 산이 있거나 해가지고 그늘이 일찍 지고 이런 방그늘에 그런 밭에서가 생강이 더 잘 자라줍니다. 해질녘에 그늘이 조금 일찍 지고 이런 것에가 좋고, 그리고 생강밭에 물을 줄 때에도 아침 일찍이나 막 해 지글지글 뜨거울 때 주는 것보다는 오후 4시 이후 이렇게 그늘이 살짝 지기 직전부터 해서 그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물들은 해가 져야 윗면으로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닫고 있던 그 구멍을 열어주면서 수분을 먹기 때문에 해가 살짝 지기 전부터 해서 그때 질 때 물을 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소량씩 자주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강은 곰팡이성 세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물이 될 수 있으면 잘 빠지는 곳이 좋고, 평지보다는 살짝 경사가 있는 산 옆에 있는 밭 그런 곳도 좋다. 그리고 토양도 좀 물이 잘 빠지는 그런 흙이 모래질이 살짝 섞인데 그런 데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강을 심었을 때도 일반 다른 밭에서도 잘 됐었는데, 여기 산 옆에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사져 있고 물이 배수가 잘 되고 이런 곳에 병이 안 가고 생강이 잘 자랍니다. 옆에 나무 그늘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4시가 넘으면은 여기가 그늘이 져주면서 열이 좀 식혀졌다. 생강은 온도가 너무 뜨겁다고 잘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로 물을 주라는 이유가 쟤네들한테 수분 공급하는 이유도 있지만, 낮에 더울 때는 온도가 25도를 훨씬 넘겨버립니다. 물을 소량으로 주면은 물이 증발되면서 그 지열을 조금 낮춰줘서 생강이 잘 생장하는 25도를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라고 하는 겁니다. 거름은 될 수 있으면은 소거름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의 퇴비도 완전히 완수시켜서 사용을 해줘야 좋고, 얘네들은 곰팡이성 균에 매우 약하다고 그랬는데 땅속에서 얘네들이 부숙이 안 된 애들이 이제 가스 차고 그러면은 생강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병 쉽게 옵니다. 곰팡이균에 매우 약합니다. 장마철에 다 가는 겁니다. 돼지하고 닭똥은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고, 쓰여야 된다면은 2, 3년 된 거 완전히 완숙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질소질이 매우 높은데 생강들이 자체가 질소한테 매우 약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한테 양분을 줄 때도, 관리를 할 때도 복합비료나 이런 걸 주셔야지, 요소비료 많이 주시면은 생강 다 보내주는 거다. 두둑을 저희는 평판 로타리를 칩니다. 보시면은 로타리에 양쪽 끝에다가 발을 껴가지고 여기 평평하게 하고 여기 굴렁쇠를 이용해가지고 일정 간격을 만들어주면 여기다 심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감자골처럼 이렇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두둑처럼 그냥 얇게 두둑을 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둑이 넓었을 때 장점은 얘네들이 비가 이렇게 얇은 두둑을 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여기다 생강을 심기도 하시는데, 저렇게 얇게 두둑을 쳤을 때 장점은 비가 많이 오는 해에 물이 배수가 잘 됩니다.
옆으로 금방금방 흘러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좋고, 근데 사진으로 보여준 것처럼 넓게 평판을 이렇게 쳐버리면은 얘네들은 저거만큼 배수는 덜 됩니다. 근데 얘네 장점은 여기 옆에가 다 아까처럼 얇으면은 이쪽에서도 바람 불고 저쪽에서도 바람 불어서 공기가 수분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는 위쪽 끝하고 이쪽 끝에만 바람이 닿고 위쪽으로만 닿기 때문에 이 토양 속에 수분이 쭉 유지가 됩니다. 감을 때 얘네가 훨씬 유리합니다. 본인 지역과 기후에 잘 맞춰가지고 도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서산 지역은 얇은 두둑보다는 이렇게 평 두둑을 많이 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짝 언덕 져서 물이 잘 빠지면 좋다. 심을 때 조금 깊게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게 심는 영상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으로 이렇게 꽂아서 심는 건데 이렇게 4개씩 심어주고 옆에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작업입니다. 왜 깊게 심어주라고 하느냐? 생강을 심고 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이 밑에서 싹이 나오면은 생강이 마늘 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이 땅속에서 위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옵니다. 토양과 가까워집니다. 얘네들이 쉽게 말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수분 유지가 안 되면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깊게 심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생강 농가에서는 생강이 제초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생강에 제초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는 많이들 사용합니다. 언제냐? 이렇게 심고 나가지고 볏짚으로 덮어주기 전에는 이때는 이 위에다가 풀이 나지 않도록 방제약을 한 번 정도는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얕게 심어 놓으면은 제초제에 닿아서 생강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깊게 심어 주라는 겁니다. 생강을 심고 나서 그 위에는 저희는 이렇게 볏짚들을 가져다가 덮어줍니다. 지게를 이용해서 들고 와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펴서 덮어주는 겁니다. 이때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어주는데, 이거 어떻게 덮어야 되냐 물으면은 충청도 어르신들 말씀하시죠. 적당히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걸 얇게 덮어버리면은, 이 덮어주는 이유가 여기에 보습 효과,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풀씨가 떨어져도 흙과 닿지 않아서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너무 두껍게 해버리면은 생강 싹이 여기를 뚫고 나오는데 무척 힘듭니다. 못 올라오고 말라 죽기도 하고, 그리고 뭐 10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너무 두꺼워서 20, 30의 에너지를 써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얇으면은 보습 효과가 적어서 얘네들이 생강 싹이 올라오다 말라 죽기도 하고, 그리고 풀씨가 이런 데서 날라오면은 그냥 흙과 닿아가지고 풀이 자라기도 하고, 밭농사는 흙과의 전쟁. 뭔 소리야? 밭농사는 풀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될 수 있으면 자라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생강을 심고 나면은 이렇게 볏짚을 이용해서 덮어주는 겁니다. 낫으로 여기를 톡톡 두드려주면은 얘네들이 옆으로 쉽게 잘 퍼집니다. 생강을 심고 나서 여기 처음에는 제초제 예방을 조금 주기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생강 밭에는 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왜 안 뿌리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정 뿌려야겠다 싶으면은 여기 두둑이에는 절대 주지 말고 여기 고랑만 살짝 줘야 됩니다. 위로 날리지 않고 뚜껑을 씌워서 바닥으로 쫙 깔리게 해서. 저희가 한번 황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밭에는 생강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안 심었던 새로운 밭에다가 심으려고 밭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생강을 심어놨더니, 그 밭을 임대해 주신 분이 농사를 안 지어 보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귀농을 하신 분이었는데 본인이 빌려준 밭에 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미안해서 저희가 안 갔을 때 밭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밭 한가운데서 제초제를 줘버렸습니다. 제초제를 줘버렸더니 여기 두둑 안에 사람이 댕기는 골목 거기만 준 게 아니고 생강이 난 곳 옆에도 줘버리니까 저희는 밭에다 뭘 한 게 없는데 생강이 갑자기 빨갛게 죽기 시작하더니 옆으로 점점점 다 퍼져서 병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영감탱이가 저희 밭에 들어가서 본인이 빌려준 밭에 풀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가지고 제초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몇 천만 원 날라갔습니다.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 줘야 된다면은 생각이 나는데 주지 말고 뚜껑을 씌워서 최소한으로 고랑만 주던지 생강은 될 수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풀을 뽑는 게 좋다. 생강 농사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초제를 못 주기 때문에 사람이 가서 풀을 뽑는다. 저희 저 생강을 심어놓으면은 아무리 못 뽑아도 어머니와 동네 어르신들하고 가가지고 최소 6번 이상 밭에서 풀을 뽑는 것 같습니다. 생강 그래서 힘든 겁니다. 생강을 심고 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볏짚을 덮어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볏짚을 덮어놓고 그냥 기다리기도 하는데 생강이 조금 더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린 비닐을 이용해서 그 볏짚 덮은 데 위에다가 덮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자나 뭐 이런 거 심어보시고 볏짚 덮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보습 효과를 하더라도 여기다 비닐을 씌우는 게 더 큰 보습 효과가 되겠죠. 감자나 뭐 이런 거 심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이 볏짚으로 덮어준 것보다 이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놓으면 땅속에 있는 수분이 어디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더 좋겠죠. 그래서 생강을 심고 볏짚까지 덮고 여기에 비닐을 덮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싹이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은 그 볏짚이란다 비닐을 제거를 해주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시골에서는 뭐를 더 한다는 것은 다 인건비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닐도 사와서 밭 전체를 다 덮어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람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나중에 또 비닐을 다 제거해줘야 되고 제거할 때 인건비 그리고 비닐 사는 비용 덮으면 조금 더 빨리 자라긴 하는데 안 덮어도 나오긴 나옵니다. 보통 4월 20일에서 5월 초에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싹이 금방 안 올라와가지고 이게 왜 안 오나 이렇게 걱정하는데 해놓고서는 물장치해서 물 쭉쭉 주고 하면은 6월 한 10일 모심기 끝나고 이때 6월 10일에서 15일 정도 그때부터 싹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싹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 분명 봤는데 며칠 있다 갔는데 이게 없어졌다 하면은 토양 해충 방제제 근사미 방제제를 줘야 됩니다. 근사미라고 애벌레 새끼들이 싹이 부드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부드럽고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먹지 않아도 그냥 이빨로 심심하니까 올라오는 줄기들을 잘라버립니다. 생강은 여기서 한번 줄기가 잘리면 또 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 올라온다 하면은 이게 안 없어지더라도 그 시기에 토양 해충 방제제 근사미약을 한번 쭉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생강공사 우선 반은 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올라와서 말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장치를 생강 심으면서 미리 해놔가지고 하는 게 좋고 싹이 한두 개씩 올라올 때 얘네들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수분이 없으면은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분수호스 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달든지 해가지고 물을 줘야 됩니다. 오후 3, 4시 이후에 물이 조금을 줘도 되게 얘네들이 소량으로 자주 주라는 겁니다. 얘네들 25도가 넘으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고랑에다가 수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산포밭, 인삼밭처럼 위에다가 부직포나 뭐 차양막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쉽게 말라 죽지 않고 잘 올라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이 충분해
충분하고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아야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물장치는 분소스가 조금의 물을 가지고도 땅속에 최대한 많이 스며들 수 있고, 그 다음은 스프링클러는 작은 거, 큰 거는 땅에서 물이 오면은 물이 탕 튕기고 가기 때문에 땅속 겉만 젖는 거지 깊은 데까지 젖게 하려면은 아주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고랑으로 물이 그냥 흘러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랑에서 안 두둑까지 젖으려면은 매우 많은 양이 필요하고, 밭에 뿌린 양분들도 다 내려갑니다. 유튜브 같은 거 보시거나 하면은 저희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조그만 화분에다가 생강 하나씩 포트에다가 넣어놓고서는 이걸 싹을 틔워서 이파리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심어봤는데 생강이 올라오지 않고 죽거나 이런 데 이어서 심거나 다른 작물 죽은 데에서 심었는데 매우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요거를 심으려면은 흐린 날에 물을 아주 충분히 주면서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어 심은 곳에서 말라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강을 심고 나서 충분한 물을 줘야 얘네들이 말라 죽지 않고 잘 올라와 준다. 물을 충분히 줘줘야 된다. 푹신 적시게 너무 많이 아니고 소량으로 줘야지, 안 그러면 물이 이렇게 다 밑으로 흘러내려 버린다. 물장치 처음부터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봄바람이 매우 강합니다. 이 볏짚을 덮어놨는데 그냥 놔두면은 바람에 볏짚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장치로 물을 줘버리면 볏짚이 물을 먹고 쫙 깔아앉아가지고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름에 7, 8월 이 되는데, 이때는 생강들이 이렇게 잎이 나오면은 관리를 해주실 때 비 오기 전에 비료를 조금씩 줍니다. 근데 비료를 줄 때 생강한테 직접 주는 것보다 이 생강과 사이사이에다가 생강을 줘야지, 잘못하면은 너무 많이 주고 직접적으로 주면은 이런 잎 사이에 있다가 비가 쬐끔 오거나 하면은 사이에서 녹아버려 가지고 그 질소질 때문에 얘네가 잎이 병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역삼투압으로 생강 안에 있던 수분까지 다 빨려 나가지고 말라 죽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 어르신이 생강밭 한쪽에다 제초제 줘버려가지고 생강 상태 좀 좋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료를 주실 때도 여기다가 질소질이 높은 그냥 요소 비료를 줘버리면, 잘못하면은 얘네들은 질소한테도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또 취약한 애들은 까다로운 작물이기 때문에 생강 뿌리가 다 썩어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질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복합 비료를 사용해서 중간중간에 소량을 줘라. 그리고 이거를 비료를 줬는데 비가 안 왔다 그러면은 서둘러서 물장치 해서 줘야지, 물이 있어야 이게 녹아서 얘네 뿌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여기서 가스가 발생하면서 얘네들 금방 병들어 버립니다. 특히 요소 비료를 주었을 때는 더욱더.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주기 잘 챙기고 군삼이 챙겨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강을 쪼개서 이렇게 심었는데 걔네들이 그 배아가 돼서 뿌리가 나오고 이렇게 줄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걔네들이 생강이 뭐 벌레가 먹었다든지 해가지고 죽었을 때는 얘네들이 밭에서 썩어버립니다. 이 생강 종자들이. 그러면은 밭에서 얘네들이 잘 썩지 못하고 이제 가스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세균도 침투하면서 세균성 질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쟤네들을 완전히 줄기가 되지 않은 애들을 정확히 잘 썩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미생물 배양제를 줍니다. 그걸 물에 희석해 가지고 밭에 잘 뿌려주면은 생강으로 잘 자라지 않은 이런 구강들이 알아서 잘 이렇게 부숙이 되면서 밭에 다른 질병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생강은 비가 안 올 때는 물 저희가 소량씩 조절해서 줄 수가 있는데, 장마철에 막 한 달 내내 비가 오고 이러면은 그게 안 됩니다. 세균성 곰팡이 이런 질병에 매우 취약한 작물들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서는 얘네들한테 살균제, 다른 세균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가 오고 나서는 살균제를 침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초 작업은 제초 잘못 썼다가는 생강밭 다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뽑아주는 것이 좋고, 그리고 뽑은 풀을 그냥 밭에 놔두면은 거기에 다시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뽑은 풀을 비료포대나 이런 데 담아서 없애줘라. 그리고 리도밀, 얘네들을 배수 어디가 물이 안 빠지는 고랑에 안 빠지는 곳이 있으면은 곡괭이로 파서라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살균제, 리도밀하고 리도밀 골드가 있는데, 리도밀 골드는 리도밀보다 약효가 더 세고 좋다는데 근데 조금 더 비쌉니다. 근데 이걸 한 번 주는 것보다 싼 거를 자주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때 살균제를 줄 때 살충제도 주는 게 중요한 게, 생강밭에 얘네들이 병이 들거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설이 맞아서 얘네들이 저거 된 건데, 만약에 이쪽이 만약에 병 들었다 그러면은 메뚜기나 이런 애들이 여기서 갉아먹고 옆에 가서 또 갉아먹는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바로 병을 이렇게 전염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충제도 줘야 그 병이 옆으로 퍼지지 않는다. 병이 가면은 그곳은 표시해놓고 발로 밟아서 옮기지 않도록 안 가는 게 좋다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비가 자주 오면은 손이 더 많이 갑니다. 수확은 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하는데, 상강에 설이 맞고 나서 수확을 하면은 더 좋습니다. 잎으로 자란 얘네들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빨아들인 양분이 이렇게 잎과 줄기에 있는데, 이게 밑에 생강 알맹이한테 내려갈 수 있는 시기를 줘야지. 가을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밑에 알맹이가 커집니다. 근데 남들보다 빨리 팔아보겠다고 그냥 수확을 해버리면은 생강 무게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생강 팔아도 돈이 안 됩니다. 고생만 하고. 이때는 생강 전후로는 서리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이슬도 많기 때문에 아침에는 옷이 다 젖어서 방제복을 입고서는 이렇게 한쪽에서는 남성분들이 뽑아주시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줄기를 따서 덮는 겁니다. 서리를 맞으면은 그때 돼서야 작물들이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인지를 하면서 그 작물들을 뿌리로 내려서 우리가 먹는 생강 구근을 키우는 겁니다. 감자도 지들이 이제 갈 때가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땅속에 자라는 작물들은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밭에다가 물을 많이 주거나 하면은 얘네들이 아직 그때 갈 때가 아닌 줄 알고 무성하게 이파리만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파리가 엄청 커서 생강이 많을 줄 알았는데 따보면은 새끼손가락만한 거 한두 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잘 관리를 해주셔서 수확을 하셔야 좋고, 그리고 밑뿌리나 뭐 뿌리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농약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파리에 있는 양분들을 내려갈 수 있는 그 성분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조절을 해주려면은 그런 약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파리에 있는 양분을 뿌리로 내려 보낼 수도 있다. 이게 몸에 해롭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자연 속에 있는, 근데 그 성분이 뭔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생강을 수확한 모습입니다. 이게 상강이 지나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겉껍질이 있을 때 잘 연그렀다 하는데, 이때부터 생강 향도 좋고 약간 매운 향도 있습니다. 여기가 생강이 잎이 더 계속 나오려고 하는 자리고 잎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건 다음날 작업할 때 서리가 내리면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덮어놓고 가는 거였고요. 이렇게 서리가 맞으면은 잎이 조금씩 사그라들면서 양분이 밑으로 내려간다. 생강을 수확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막 꼬챙이 갖고 오고 숟가락 갖고 와서 흙 다 뗀다고들 하는데, 시간만 걸리고, 그리고 생강에 상처를 입힙니다. 여기 생강 나뭇가지나 뭐를 찔러놓으면은 여기가 부패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보관하는 생강은 직접 팔 거면 흙을 최대한 따라주는 게 좋은데, 여기 위쪽은 이파리가 있던 자리,
물뿌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흙을 어느 정도 붙어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면은 사람들 얼굴에다가 뭐 부시맨들 진흙팩 발라가지고 보습하고 사람들 얼굴에다가 마스크팩 붙여가지고 보온 보습하는 듯이 얘네들도 흙이 여기를 공기가 와서 말리는 것을 흙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거는 드는 게 힘들어도 흙에 붙어 있는 상태로 수확을 해주는 것이 좋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수분이 빠지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마르면은 흙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살짝 경사가 있어야 물이 잘 빠지고 해서 생강이 잘 자란다. 나무 그늘로 해서 그늘져서 잘 자란다. 생강을 할 때 이게 수확할 때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은 뺀질이어도 어르신들 데려다 쓰는 이유가 저희가 작년에 생강을 수확을 했는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분들은 생강이 병든 거, 멀쩡한 거 빼야 될 생강을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하얀 포대에는 저희가 아주 좋은 생강 보관하기 좋은 생강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병든 거나 그런 건 따로 빼가지고 그냥 쳐버리는데 그분들이 그걸 생강 구분을 못하니까 보관을 해야 될 때다가 병든 걸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강들이 생강 굴에다가 넣어버렸는데 거기서 이제 안 좋았던 게 부패되면서 그 물이 흐르고 그 물로 인해서 옆에 있던 생강들도 썩고 그분들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오셨는데 생강 농사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몇백 킬로가 그냥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보관할 때 병든 것은 꼭 따로 빼서 따로 판매해라. 가을 되면 생강상에서 병든 거 알아서 사갑니다. 그거 가져가서 뭐 쌍화차 이런 거 만든다고 약재상에서 사가고 다 한다고. 어차피 구분해서 팔면 되니까 구분 잘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좋은 것만 저장을 해야 된다. 생강을 따놓고도 여기 위에다가 생강잎으로 덮어주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강은 다른 작물들은 얘네들이 수분이 많으면 썩는데 생강은 마르면 썩습니다. 뭐 무게도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강 수확해놓고도 이파리로 위를 꼭 잘 덮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생강 농사가 잘 될수록 이 마대 간격이 넓지 않고 가까이에서 많이씩 나옵니다. 이 이파리를 하나씩 따주는 겁니다. 생강이 잘 될 때는 진짜 심었던 종자의 크기에 뭐 8배에서 12배 이상 막 나오기도 하는데 병이 안 갔을 때 일이고 병 가면은 심은 종자 자체도 없습니다. 그 옆에 것까지 다 없애기 때문에 생강 병 관리 잘 해줘야 된다. 저희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생강 농사를 잘 지으셔가지고 관리 잘 해주고 있다. 생강을 수확할 때 한 3일 정도 전에 물을 푹신 줘주면은 그러면은 그 3일 후에 수확할 때 손으로 웬만큼 뽑아도 잘 뽑아집니다. 보통 남성 성인 한 명이 줄기를 뽑아주면은 뒤에 뽑는 분이 잘 뽑으면 뒤로 10명까지 가능하고 뽑는 분이 잘 못 뽑으면 한 명당 6명 정도가 아주머니들이 따라다니면서 생강잎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할 거면은 좋은 생각만 해라. 그게 안 좋은 거 들어가면 옆에 것까지 다 썩어버린다. 농사도 그러고 다른 것도 그러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남들 안 되고 나만 잘 돼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남들 다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일만 하고 돈은 못 번다. 보관 방법입니다. 보관 방법 생강 가을에 수확해서 그대로 다 판매를 하면 너도 나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생강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관을 했다가 판매를 해주는 게 좋은데 12월 말쯤에 연말에 생강 가격이 비쌀 때가 그때를 잘 맞춰서 판매를 해야 좋습니다. 나올 때는 여기저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다. 저희는 저온 창고와
그리고 생강꿀 두 군데다가 보관을 합니다. 생강꿀은 땅속으로 수직으로 몇 미터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작게 개미굴처럼 몇 개의 방이 있습니다. 이때도 한 굴에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는 어디 바꿔 여기는 어디 바꿔 이렇게 일정씩 구분을 해줘서 하는 게 좋고, 어느 부분이 조금이라도 병이 같다 하면은 그건 따로 구분을 해주던지, 생강꿀에 안 넣고 그냥 저온 창고에 이렇게 넣어놓거나 아니면 바로 생강상에 갖다 줘버리는 게 좋습니다. 생강굴에서 잘못하면 이런데 썩은 게 하나가 들어가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옆으로 가면서 다 썩어버린다.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피해를 입었다. 생강꿀은 넣고 처음에 입구를 열어주고, 그리고 나서 쟤네들이 잘 마를 수 있도록 송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어줍니다.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입구는 영하로 떨어지는 시기에 덮어주고 있습니다. 저온 창고에 보관할 때는 영상 13도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바닥에다가 보온 덮개 같은 것을 넣어주고 물을 뿌려줍니다. 생강은 수분이 마르면 썩는다. 다른 작물하고 다르다. 수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습도계를 비치하고 습도가 너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유지를 해준다. 생강은 될 수 있으면 가격이 맞으면 수확할 때 바로 판매를 해야 좋은 게, 이 무게 그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그 마대에 담은 거 이거 하나에 담을 때 이거 하나를 가져다가 생강을 뭐 택배나 이런 거 직거래로 판매를 하면은 이거 하나 처음에 23kg에서 24kg까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24kg까지 작업이 되고, 근데 12월이 되면은 19kg에서 20kg가 되고, 2월 달이 되면은 한 18kg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얘네들이 수분이 점점 빠르기 때문에 무게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맞으면은 되도록 초반에 판매를 해주고, 안 맞으면 놔둬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온 창고 전기 비용이랑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나중에 또 꺼내야 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수량이 수분이 빠져서 무게가 그만큼 감량이 된다. 그거는 감내해야 된다. 생강이 많이 판매되는 거는 11월 초에 김장 때, 그리고 12월 말에 연말 회식 같은 거 많을 때, 그리고 신정 전후 이때가 많이 팔리고, 그때 말고는 생강 종자, 사람들이 생강 종자를 구매할 때 살짝 찔끔 오릅니다. 언제 판매를 할 건지 본인이 분석을 해서 나는 언제쯤 내야겠다 잘 계획해서 하시면 됩니다. 생강 판매는 일반적으로 할 때 저희는 뭐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냥 에어 컴프레셔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흙을 어느 정도 그냥 날려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 부분은 직거래할 때 흙 빼고 주던지 아니면 생강을 조금 더 주워가지고 하던지. 생강을 판매할 때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사면은 가격이 조금, 그러니까 농가한테는 조금 떨어지죠. 소비자한테는 저렴하고. 저희는 밑받기를 안 합니다. 판매를 하면은 일부러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양아치 장사하는 사람들은 위에만 좋은 거 하고 밑에다가 안 좋은 걸 하는데, 저희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매자가 기분이 좋도록 밑에다 좋은 거 넣어주고 위에다가 일반적인 걸 그냥 놔줍니다. 그 사람이 특자리가 아니고 그냥 중자리를 샀으면은 특자리를 밑에다가 한 3-4개 넣어줍니다. 나머지는 중으로 채워줍니다. 이 구매자는 이건 당연히 산 거니까, 지가 산 거니까 그냥 쓰는 거고, 사다가 나중에 밑에서 봤는데 밑에다가 안 좋은 거 넣은 게 아니고 좋은 걸 봤다. 그럼 그 구매자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속 재구매로 이어집니다. 이게 생강 수확한 지 얼마 됐을 때 바로 수확한 생강 모습,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봄에 했을 때 수분이 조금 빠진 상태. 밭의 흙에 따라서 생강이 이렇게 보관될 때 색깔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근데 어차피 씻어내고 껍데기 벗기면 똑같습니다. 이거는 생강상에 판매했을 때인데, 이렇게 수분이 흙이 감싸져 있고 수분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생강이 썩지 않았었습니다.
가져가면은 생강 상해에서 뭐 이런 데다 올려놓고서는 여기다 올려놓고 에어로 불어서 작업을 하고 박스 포장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저온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생강 상해로 가져갈 때도 이따가 겨울이면은 이렇게 보온 덮개와 덮개를 이용해가지고 생강이 찬바람에 얼지 않도록 해주고, 속도도 저속으로 가가지고 생강이 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얼면은 부패됩니다. 저희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게 가격은 제일 맞는데, 하나하나씩 그때마다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렵고, 생강이나 이거 식당이나 이런 곳에다가 미리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고정적으로 판매를 하는 거라 괜찮고, 근데 생강 상에다 판매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도매가가 키로당 10,000원이 나오면은 이 사람들은 8,000원만 주고 2,000원 정도는 자기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거를 신강 원강이라고 부르고, 그건 작업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심었던 종자가 되는 건 구강은 빼서 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족발식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가고, 병든 거는 양념게장집 이런 데서 사가는 거고, 작업비도 옛날에는 생강상에서 지들이 돈을 댔었는데, 언제부터는 이제 자기들 마진을 높이려고 작업비를 농가한테 붙입니다. 그래서 10,000원씩 팔면은 8,000원에 그 일하시는 분들 와서 생강 불고 뭐 하는 사람들, 지들 고용 근로자면서 그분들 작업비를 농가한테 붙인다. 농협 출하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까처럼 에어로 불어서 보내는 정도가 있고, 그리고 물 세척을 해가지고 보내는 게 있습니다. 보내면은 운송비, 상하차비, 뭐 수수료 해가지고 뭐 가격이 그때그때 틀린데 몇천 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 농협이나 서울 가락동 시장 이런 데로 출하를 하면은 꾸준히 올리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주고, 어쩌다 한두 번 올리는 사람한테는 가격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올릴 수 있으면은 그렇게 출하를 하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은 본인이 직거래로 판매를 하든지 상해한테 팔든지 하는 게 좋습니다. 경매사들이 처음에는 계속 올리게 하려고 가격을 잘 줍니다. 그리고 두세 번째는 눈탱이 쳐서 그 마진 폭을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올리면 많은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올리는 사람한테는 조금씩 상품이 좋고 계속 올리면 올려주는 거고, 이 사람은 올려도 그만 안 올려도 그만이면 계속 거기에 후려쳐서 그 마진폭들을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직거래를 하려면은 어디 매장이 있던지 아니면은 블로그나 마켓 같은 것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입점비가 있고, 그리고 매 발송 택배비가 붙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어디 식당이라고 전화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대량으로 하니까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한테 얼마까지 해줄 거냐, 나 100kg 살 거다 물어보고, 저기다가 100kg 물어보고, 저희가 뭐 10,000원짜리를 9,000원까지 해준다고 했다 하면은 저쪽 식당에다 전화해가지고, 저쪽 농가에다 전화해가지고, 저쪽에서는 7,000원까지 해준다, 니네도 7,000원 해달라, 그냥 여기저기 경쟁만 시켜놓고서는 그냥 아주 후려쳐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상대할 것도 없고, 그냥 똑같이 그냥 판매하면 살 사람은 어차피 삽니다. 윗받게 하지 말고 밑에 더 좋은 걸 넣어줘라. 농산물 같은 경우는 박스가 겉에 농산물 표기가 되어 있으면 택배 기사들이 이 박스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 차에다가 상차를 할 때 맨 밑에다가 깔아버립니다. 그래서 내용이 꽉 차지 않았을 때는 박스가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이프로 칭칭 잘 감아서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스는 너무 비싼 박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싼 박스를 사용해서 테이프로 몇 겹 더 발라서 보내는 게 낫다. 농산물은 20kg까지 받기는 하는데 배송비가 무척 큽니다. 구매자들이 우체국 택배를 가장 좋아하는데 가격이 너무 크니까 꾸준히 보내는 실적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계약을 하시던지 그냥 일반 택배를 하시던지 본인 농장 운영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이렇게 해봤는데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계속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